그 다음에 은하와 은하 사이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깜깜이 보이는데 바로 저기에도 지금 정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저기에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발전해서 현재 온도가 한 3도가 된다. 그걸로부터 우리가 빅뱅을 확실히 믿게 됐다. 그런 정보가 여기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종합이 돼서 우리가 이제 빅뱅을 믿게 됐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다가 제가 이제 이 장미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기 장미가 있지만 사실은 빗방울도 보이죠. 예. 저 초기 은하 130억 광년 거리에 있는 그 은하, 거기에 오는 별의 주위에 장미가 피는 행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것 같아. 있다면 아마 우리 가까운 은하, 가까운 은하는 모르죠. 그래서 생명을 찾는데, 하여튼 이 사진 하나에 이 장미가 태어날 때까지의 반드시 있어야 했던 우주 역사가 들어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은하를 먼저 관찰을 해요. 안드로메다 같은 거. 안드로메다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냐, 선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원소가 있나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우리 지구에서 보는 원소가 다 나와요, 거기에. 뭐 태양, 그렇죠? 나트륨, 마그네슘 다 있어요. 철, 그렇죠? 그런데 뭐 억광년만 돼도 큰 차이 없어요. 한 60억, 우주의 나이가 한 절반쯤 됐다. 그쯤 되면요, 우리 가까운 은하랑 그 선 스펙트럼의 그 나오는 그 양상이 완전히 같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뭐가 다르겠죠? 어떤 면에서? 어떤 원소가 많으나 적으냐 하는 이 분포가 달라져요.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멀리 있는 은하를 보면요, 거기에는 스펙트럼이 철, 마그네슘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와요. 뭐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서 생긴 원소만 들어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수소와 헬륨이에요. 야, 그것도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렇게 멀리까지 못 봤으면 그걸 모르죠. 근데 점점 보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적색 편이가 엄청나게 큰 은하를 봤더니 이건 수소와 헬륨밖에 안 나. 그 얘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수소는 빅뱅 우주에서 생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산소, 탄소, 뭐 철 이런 것들은 그 후인데, 그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느냐? 그거는 바로 별이 태어나서 별이 일생을 거치면서 그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이제 별이 대폭발을 해요. 산화하는 거예요, 산화. 그러면서 그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쏟아내고, 그것들이 다시 이제 또 몇 억 년 걸쳐서 모여가지고 2세대, 3세대 별이 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참 이거 불교와 통하는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별도 윤회를 해요. 인간도 그래요. 제 몸에 제가 죽고 묻히면 제 몸에 들어있던 원소들이 뭘 분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년 전에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요, 제 몸에 들어있던 원자가 몇 개는 그 사람 몸에 들어있어요. 그 잘 안 믿어지죠. 그 계산해 보면 그래요. 한숨에 이게 유명한 그런 게 있는데, 시저가 죽을 때 브루터스 너까지도 하고서 죽었잖아요. 그때 내뱉었던 한숨의 공기에 들어있던 분자들이 한 2000년 동안 공기에 쭉 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호흡을 하면 제 호흡할 때 그 분자, 시저의 몸에 들어있던 분자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시자도 적용이 되고 뭐 부처님도 적용이 되고 다 똑같대. 그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여기 장미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별과 은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우주에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서 발전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과학의 두 키워드는 우주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없는 우주는 생각이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생명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학교에서 한 학기 하는 강의를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앞부분 좀 하고 중간 좀 건너뛰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럼 생명이 되려면요, 어떤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 원자라는 거는 별의 내부에서도 뭐 탄소가 생기고 등등 해서 퍼져나오고,
사실 별에서 만들어질 때는 원자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 아니죠. 원자 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전자를 받아서 이제 원자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생명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거 이제 화학의 얘기인데 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 같습니까? 뭐 공자일 수도 있고 맹자일 수도 있는데 도생일 그런 거 보니까 그렇죠? 도교예요. 예, 노자예요. 노자.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사가 아니고 삼생은 만물이에요. 그렇죠? 신기하죠? 삼이 도대체 뭐냐? 삼이 되면은 만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자는 물론 이걸 몰랐지만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요. 일은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해.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에너지는 보존이 되면서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빛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에너지예요. 그렇죠? 물질이 더 우리가 익숙하죠. 물질은요 뭐든지 질량을 가지면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적용되는 식은 E는 mc 스퀘어드 그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식이에요. 그 사실은 C제곱 M이라고 그래야 돼. C제곱이 지금 비례상수거든요. 근데 하여튼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질량이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빛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 이건 질량이 없어요. 물론 여기다가 암흑 에너지를 포함시키면 이제 3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익숙한 게 아니니까 우리 주위의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만 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빛 에너지도 무슨 공식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때는 mc제곱이 물론 아니고 m이 없으니까 그때는 진동수, 진동을 몇 번 하느냐. 진동수가 그 주 변수고요. 진동수는 그 그리스 문자로 뉴라고 써요. 이렇게 뉴고 앞에 비례상수가 h, 이건 플랑크 상수라 그래요. 아까 그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설명할 때도 그 식을 고안해낸 사람이 이제 그 플랑크인데 이 플랑크 상수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E는 H, 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MC 제곱과 전혀 다르잖아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에너지가 그것들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현재 우주를 만들어내고 생명도 만들고 이제 그랬다 그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일단 우리가 광합성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물질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 제가 그 처음에 과학이 하는 중요한 일이 이제 뭐 분류하는 거라 그랬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또 이제 분류를 해요. 근데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20세기 들어와서도 후반에 가서나 겨우 이루어졌는데 1960년대에 가서 그 빅뱅 우주론이 자리 잡았을 그때쯤에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소위 표준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표준 모형에는 코르크라고 부르는 입자가 6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렙톤, 이거 가벼운 입자라는 뜻인데 렙톤이 또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 다 12가지 이름을 댈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불필요하고 적어도 삼생만물,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 다시 말하면 제 몸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입자를 대봐라. 그러면 거기 또 셋이 나와요. 근데 코르크 중에 업 코르크라는 게 있어요. 위를 향한 위 코르크라는 게 있고요. 다운 코르크라는 게 있어.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요. 그거는 우리 중고등학교에 배우는 거잖아요. 하기는 요즘에 그 공통과학에서는 코르크도 배워요. 학생들이.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유학 가기 전에는 코르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렙톤에서는요. 전자가 렙톤에 속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모이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소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르크 렙톤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 기회에 한번 들어두시고 사실 시간 있으면 코르크가 양성자 될 때 그 놀라운 비밀 이거 다 빅뱅의 순간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것도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들이 저렇게 만물, 그렇죠? 물도 좋고 만물, 또 물이네. 예, 만물의 일부인 물, 또 뭐 신체, 뭐 장미, 예? 빗방울
이런 걸 만들 때 어떤 원리가 들어있나, 그거를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 여러 학문 분야에서요 가장 중요한 키 아이디어 이게 뭐가 있느냐, 이걸 이제 어떤 책에서 누가 설명을 했는데요. 천문학은 빅뱅이래요. 물리학은 원자고요. 생물학은 진화예요. 지구과학은 판구조론. 근데 화학의 키워드는 주기율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건반이 여덟 개가 있듯이, 예, 지상에 원소가, 화학 원소가 한 비슷한 숫자예요. 90 종류가 있어요. 우라늄이 92번이고 이상하게 숫자가 비슷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둘 다 옥타브 시스템이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 다음에 근데 한 옥타브 차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옥타브라 그러는데 이 주기율표에도 옥타브가 있어요. 자, 수소와 헬륨 이건 좀 특별해요. 그래서 1번, 2번 그걸로 한 주기가 끝나고요. 이건 원자가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로 가면요, 리튬, 벨륨, 그다음에 보론,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거기까지 가면 그게 C예요. C 일곱 번째야.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나트륨이 리튬하고 화학적 성질이 아주 비슷해요. 도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밌게 이게 진전이 됐는데 나중에 19세기 말부터 이 비활성 기체라는 게 발견됐어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게 들어가니까 옛날같이 재밌게 옥타브란 말 하기가 좀 곤란해졌어. 그리고 저는 그래도 아직도 이걸 주장하는데, 왜냐하면요, 비활성 기체라는 거는 그야말로 활성이 없는 거예요. 화학 반응을 안 해요. 결합을 안 해. 그러니까 귀족이에요. 귀족 기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악에서요, 그냥 쉬어가는 쉼표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옥타브가 맞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이런 체계가 있는데, 예, 이게 원자들이 장미의 색조도 좋고 냄새도 좋고, 야, 이런 걸 만들 때 어떤 원리가 적용되느냐, 그렇죠? 여기는 88하니까 8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나왔는데, 예, 이 주기율표를 먼저 잠깐 다시 보시면요, 자, 수소, 헬륨은 1번, 2번 있고, 그 다음에 리튬부터 해서 3번, 4번, 5, 6, 7, 8, 9에서 네온은요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10이에요. 10. 근데 화학을 얘기할 때는 10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8을 중시해요. 왜냐하면 네온이라는 특성을 가질 때는 그 저희 전자가 8개인데, 그 왜 그러냐면 실제는 10개 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2개가 저기 수소 헬륨 모양으로 저 안쪽에 숨어 있어요. 굉장히 안정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용하는 거는 8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잠깐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하여튼 뭐 강의를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아까 뭐 옥타브도 하고 경제학을 또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자유경제, 시장 경제의 뭐 대부분이죠. 뭐 하이에크도 있지만 이 밀턴 프리드만인데, 이분이 바로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였어요. 제가 77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1년 전에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학교 서적부에서 서점에서 자기 책들을 쌓아놓고 사인회를 한 거예요, 오늘같이. 그래서 제가 그날 두꺼운 책은 뭐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굉장히 얄팍하면서 재밌어 보이는 책이 있어. 이게 표지가 이거예요. Free to choose예요. 선택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연필을 들고 있어요. 연필을 왜 들었을까?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이 연필이 소비자의 손에 가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한 방법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당신 가서 고무를 가져오시오, 뭐 흑연을 가져오시오, 나무를 가져오시오, 만드시오, 갖다 파시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이 더 싸게 좋은 연필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까요? 너무 뻔하지요. 예, 이게 시장 경제예요. 이분이 그건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네온이고 헬륨이 헬륨이고 이렇게 귀족 기체가 되는 게, 그게 다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 경제 활동 안 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담 스미스도 그랬잖아요. 이거 결국 내가 돈 벌어서 아주 좀 천하게 얘기하면 내가 편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원리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자의 세계도 적용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화학에서는 옥텟 규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8이에요. 8. 아까 네온이 10번인데 2는 빠지고 8이 중요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네온이 아닌 것들은요,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8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명쾌하게 보이는 게 뒤로 가면 이제 숫자가 커지니까 이 수소가 헬륨이 되는 경우를 보면 그게 너무나 명백해요. 자, 수소는 1번이고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헬륨 같이 전자가 두 개가 돼야지 이게 귀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 만약 이것들이 생각이 있다면 아, 저놈의 수소한테 전자를 뺏어올까? 그러면 자기는 두 개가 되지만 저쪽은 빨가벗잖아요. 자연은 그런 방법을 선택을 안 하고 둘이 하나씩을 내놓고 공유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요. 예. 이거는 자연이 이런 걸 인커리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싸우고 뭐 뺏어오지 말고 나도 내놓고 너도 내놓고 공유하라 이거예요. 공유경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둘이 빠졌다는 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옥텟 그랬는데요. 옥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게 뭐 문어도 있고 옥토퍼스도 있고 팔각형 옥타곤도 있고 많은데 옥토버가 있어요. 옥토버. 근데 옥토버는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 아, 이게 그렇구나. 10월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8월이었어요. 옥토버. 8월인데 줄리어스 시저가 줄라이로 들어갔고 아우구스투스가 오거스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월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소는 카이사르 같아. 아직 귀족이 못 됐어요. 불만이 좀 있어요. 이 헬륨은요, 두 개의 전자를 가져서 아우구스투스, 이게 황제가 됐잖아요. 초대 황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옥텟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규칙을 따라서 수소, 산소, 탄소 뭐 이것들을 다 섞어 놓고요. 너희들끼리 적당히 섞어서 반응해서 한번 생명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과거에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번엔 그러면 음악으로 넘어갑니다. 진짜 음악이에요. 일단 그 물을 보세요. 물은 진짜 불과 두 가지 원소예요. 수소와 산소.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1번 음악은 뭔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게 지금 다장조입니다. 다장조. 그러니까 도, 레, 미, 도미, 도미 이거죠. 무슨 노래 같아요? 근데 이게 박자가 안 들어가면 잘, 예? 그렇죠. 도레미송이죠. 박자가 들어가면 쉬워. 도, 레, 미, 도미, 도미 이러면 쉽잖아요. 이거는 지금 원소로 치면 세 가지 원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포도주에 해당돼요. 수소, 산소, 그다음에 탄소가 들어가면 이제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포도주가 되고. 그래서 이걸 보면 진짜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탄소가 생겼잖아요. 자, 그다음에 포도주와 아세트산의 관계는요. 원소면에선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세 가지인데 포도주의 앞에 이걸 꼭 강아지 같이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강아지 모형 두 발에 수소 두 개가 지금 산소 하나로 바꿔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가 지금 농구공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까지만 봐도 어떤 규칙이 보이냐면요. 빨간 저 산소는 결합을 어디서나 지금 둘 수 있겠죠. 지금 물에도 그렇고 포도주에서 저 윗부분은 예, 그 물의 그 유도체예요, 사실은. 물하고 유사해요. 그다음에 아세트산의 밑에 산소는 또 이중 결합을 했고 그런 이제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절대로 제멋대로 결합을 안 해요. 제멋대로 결합하면 절대로 이런 생명이 안 되고요. 또 대물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 2번은 무슨 곡인가 한번 볼까요? 제가 박자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미도, 미도, 미솔, 솔, 미도, 미레. 뭐죠? 무슨 월츠죠? 예, 뻐꾸기 월츠예요. 예. 이거는 지금 네 종류의 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미노산에 해당해. 질소가 들어갔어요. 질소가 들어가면 이제 그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핵심적인 생명의 물질이에요. 아미노산. 거기서 보니까 질소는 결합을 3개를 했죠. 네, 탄소는 4를 했고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3번은 뭔가 그냥 시작했으니까 그냥 합시다. 이게 뭐 미미파솔솔파미레도레미미레레 그거고 마지막은 도레미미솔파파라솔솔파미. 자, 그러고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음악과 이 화학의 유사성이 있어요. 음악에서는 이걸 화합이라 그래, 하모니라 그래. 다른 음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화학에서는 변화라는 화자를 써서 화학이라 그래요. 이거는 반딩, 케미컬 체인지예요. 야, 그것도 둘 다 중요하잖아요. 흥미롭고.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장미꽃도 되고 우리가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화학 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화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이 기회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화학이 생명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아까 그 외계에도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을까? 이게 진짜 인간에 남아있는 최대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 호킹이 돌아가기 전에 누군가 물었대요. 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발견을 했는데 남은 질문이 뭘까요? 그랬더니 호킹이 그랬대. 이 외계에도 진짜 생명체가 있을까?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일 것 같다. 그랬대요. 그래서 74년에 인간이 외계에다가 어떤 신호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또 마이크로파예요. 마이크로파에다 어떤 정보를 실어서 보냈는데, 근데 이제 광속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 연안에서 걔도 좀 오래 나이가 좀 먹었을 만한 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거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3만 5천 광년 거리에. 그럼 가는데 3만 5천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고 즉시 회답을 보냈다 그러면 또 3만 5천 년이 걸리고. 저거 이제 우리 RSV 인터스텔라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저기에서요 제일 위에 흰색으로 나온 게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예요. 이걸 이진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1이 그럼 막대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거를 보낼 때는 외계에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뭐 수학을 좀 하겠지. 우리도 영수국 열심히 한다.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벽돌색으로 이제 그 5가지의 숫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원소예요. 그거 한번 해독을 해보시겠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뭐 같아요? 저게 짤막한 막대기죠. 그게 1이에요. 1이니까 이게 수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이에요. 6이니까 뭐죠? 탄소예요. 탄소. 그 다음에 7번인 질소, 8번인 산소. 그러니까 이주기에 중요한 원소들이 3가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제5원소가 5번째가요. 이게 3주기에 있는 인이에요. 인. 그러면 인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생각하니까 우리 어릴 때 비료의 3대 요소라는 걸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질소, 인, 칼륨, 그렇죠? 질소, 인산, 칼이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 인이 2번째 들어간 거예요. 인이 바로 이 DNA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네. 하여튼 그걸 적었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된 요거는요. 잘 보시면 이 양쪽 끝에 이 칼럼이 똑같아요. 언뜻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DNA 이중나선에서 이게 나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같아요. 근데 가운데 그 4가지가 있는데 요 4가지 조금씩 달라요. 이게 바로 DNA 염기라고 그러는 있죠.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이라고 그러는 그 4가지인데 그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전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알파벳이에요. 생명의 알파벳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제 적어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약 생명체라면 우리가 적어도 같은 우주에서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긴 원소들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아마도 10중 8구 너희도 이런 식으로 DNA를 만들어서 살아가겠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선 모양이 있고, 그 밑에는 인간의 모양이 있고, 뭐 키가 얼마쯤 된다,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 천문대, 전파 천문대 모양이 있고요. 그 사이에 오른쪽에 큰 이 사각형이 있고, 왼쪽으로 쭉 가다가 세 번째가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호를 어디서 보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태양계, 태양계.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참 궁금하죠? 예, 근데 제가 이 로댕의 작품을 참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면 이게 안 돼요. 자기 손으로는 안 돼요. 옆에 분하고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상보적이라 그래. 서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DNA의 아주 핵심이에요. DNA 구조가 53년에 이제 워슨 크릭이 이걸 제안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바깥쪽에 그 골격이 있고요. 가운데 정보가 들어있는데 두 정보가 상보적이에요. A가 있으면 이쪽에 T가 있고요. G가 있으면 C가 있고 C가 있으면 G가 있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로댕의 작품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로댕이 저 대성전이라고 이름 붙인 요 조각에 해설을 달았는데 이게 DNA랑 관련이 좀 있어 보이죠? 일단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대성당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골격일까요? 아니면 골격이 만들어내는 공간일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벽도 있다, 이거 기둥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 와서 참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DNA에서도요, 골격은 그냥 골격 자체에 정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골격은 그 안에 정보를 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놀라운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주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소개를 하는데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유전 정보가 이제 기록이 되고 하다가 결국은 인간 모든 생명체가 그렇지만 특히 인간의 경우에 그 일생을 살아가는데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랬어요. 생육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라고. 여기 관련되는 그 현상은 소위 메타볼리즘, 대사, 신진대사고 거기에 관련된 핵심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아까 봤던 아미노산들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우리도 몇십억 년 전에 바다에 살았던 그 광합성 박테리아의 후손이에요. 정말이에요? DNA 조사하면 그 다 연관 관계가 다 나와요. 자, 그래서 DNA와 단백질 이런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예. 다시 아인슈타인으로 돌아가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The most incomprehensible thing about the universe. 이게 이제 주어예요. 우주에 관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is that it is comprehensible. 우주가 이해가 된다는 거다 그거예요. 야, 그거 참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우주를 한 2시간 전보다 많이 이해하셨죠? 여러분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누가 우주를 더 많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이 1955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주 배경 복사를 들어도 못 본 사람이에요. 빅뱅이란 말은 아마 알아들었겠죠. 그래도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더구나 53년에 뭐 DNA 구조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건방지게 저런 얘기를 했나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어쨌든 뭐 이해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 일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능을 가진 이런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한 100년 사이에 발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 역사를요 하나의 이제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 출발은 물론 빅뱅이고요. 초기 우주에 아주 급격한 입자들의 진화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쿼크로부터 뭐가 바뀌고 그 다음에 별도 또 태어나서 진화를 해요. 주계열성, 적색거성 이걸 거치면서
그 여러 가지 원소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뒤로 가면요. 최근에 한 몇 만 년, 또 몇십만 년에 걸친 인류의 진화가 있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 중에 특히 최근 100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강조를 했고요. 그 전 단계에는 생물학적인 진화가 있어요. 그렇죠? 박테리아에서 출발해서 복잡해지고, 예, 뭐 박테리아가 또 나무가 되고, 뭐 동물이 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요게 지금 제일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좀 있어요. 진화란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많은데, 저는 우주 전체가 진화한다고 생각하면 생물은 진화한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럼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전체 5단계의 진화 중에 중심, 거기에 가운데 토막에 해당하는 게 제가 화학자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화학적 진화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이었던 단순한 분자들로부터 아미노산 같은 게 생긴 거, 이거 굉장한 변화예요. 그리고 그게 꼭 있어야만 그다음에 생명이 태어나서 진화한다. 그러고 보니까 5단계 진화가 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놀라운 드라마인데요. 야, 이런 드라마의 플롯을 우리가 지금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기승전결이 있어요. 예, 기는 뭘까요? 빅뱅이 기예요. 시작이 기고 승은 그 빅뱅의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입자들이 태어나고 쭉 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 생각에 전은 뭘 것 같아요? 획기적인 전환이니까 무생물에서 생물로 가는 거, 이게 저는 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일단 생물이 태어나고 뭐가 된다. 그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요. 예, 결은 뭘까요? 결. 우리 자신이 결이에요. 예, 우리 자신이 결이에요. 그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이걸 모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5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과 50년 사이에 이게 확립이 됐고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게 됐고 일반 대중에게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정말 제가 행운하라고 생각해요. 예. 이걸 제가 거기 앉아서 들었어도 행운하지만은요, 이걸 조금 먼저 공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런 특권을 누린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